차별금지법, 평등법,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부터 이제 되다가 또 가장 중요하게 알려지고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영국의 평등법. 그 이전부터 쭉 인종관계법, 성차별법, 장애인차별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기타 등등으로 넣으면 무엇이든지 다 프레임 씌우고 그냥 우리를 올가매면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데 영국에서는 평등법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죠. 그 이후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2001년도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자,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 잘 아시죠? 원래 올드 프린스턴 해서 지금 프린스턴 미국의 신학대학교가 있지만 거기에 미국의 유명한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는 다 신학교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자, 프린스턴 신학교가 굉장히 20세기 초만 해도 복음주의적이고 상당히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에 그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들이 세우고 그쪽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네덜란드가 저렇게 2001년도에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먼저 네덜란드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네덜란드에서 심각한 상황, 공중파에서 나체로 벗겨놓고 다 그걸 그냥 성교육도 아닌데 그냥 다 일반인들 방송하는 것까지 영상을 보고 제가 경악을 하는데 네덜란드가 이만큼 타락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무늬만 남게 돼버렸죠. 그 이후로 벨기에, 스페인 해서 지금 31개의 나라가 돼 있고 또 대만이 타이페이가 2019년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 있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태국도 조만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게끔 됐어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동성결혼을 무조건 다 옹호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그러나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국 대사, 그런데 중동의 대사가 많이 가서 무지개 현수막을 그렇게 기봉에다가 6월 달에 게이 프라이드 몬스라고 해서 걸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무리 자국의 영토라고 하지만 외국에 갔을 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국 대사관이 무지개 현수막을 6월 달에 게이 프라이드 몬스라고 해서 벽면에다 걸고 심지어 기봉에다가도 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계속 반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judicial activism, 그래서 사법 적극주의 또는 사법부 행동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존의 법을 법조문에만 매여서는 안 되고 그거를 새롭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이 법조문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지멋대로 판결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법원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존에 헌법이 있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걸 다 어긋나는 판결을 하급심에서 다 해버려요. 이게 학상이라고 저는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극상 판결을 하면 이걸 헌법재판소로 넘겨버려요. 이게 바로 사법 적극주의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게 뭐냐면 사법적 행동주의, 사법 적극주의는 법원이 해당 법률을 넘어 더 광범위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법 철학이다. 법 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법 문헌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 형성 내지 법 창조를 강조하는 태도를 갖는다. 상권분리 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의 원리 원칙을 침해하고 법치가 아닌 인치로 간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이 됐느냐. 미국에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도에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캘리포니아는 사실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그 지역이잖아요. 그 여러 50개 주 중에. 자, 이 주민 발의안이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8 그래갖고 2008년도에 주민 투표가 들어갔어요. 내용은 뭐냐?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거하겠다. 이런 청원을 제거하자 하는 청원이 주민 발의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찬반이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치열하게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앞서 말한 1730만 정도의 주민이 투표를 했는데 52.24%로 이 주민 다수가 동성결혼 권리 제거를 찬성해버렸어요. 700만. 자, 여러분,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LGBT 진영이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가장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동성애자들, LGBT들이 자기들은 가장 리버럴한 지역이라고 믿었던 캘리포니아의 주민 투표까지도 부결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주민들 설득하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을 쌓아와도 이 캘리포니아조차도 이렇게 주민 투표로 가니까 안 되니까 아예 법으로 가버리자. 그게 바로 사법 적극주의, 사법부 행동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2008년도 이후로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가게 되죠. 정말 이 내용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한 표 차로 바뀌었죠. 물론 73년도에 로데 웨이드 사건도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죠.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낙태 문제도 위헌 판결이 이제 다 해소가 돼버렸죠. 미국 수정헌법에는 그 내용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미국의 법조문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이 임의로 법조문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그런 주변의 흐름, 자기들의 신념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거를 취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5대4로 가까스로 통과됐는데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죠. 야, 이제 끝났다. 전 세계는 기가 막히다. 자, 이제 우리 세상이다. 오바마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줘. 자, 여러분, 아까 말한 앤드루 마이클 설리반 이 사람과 비슷하게 이 트로이 목마 전략을 쓴 게 이 오바마예요. 오바마는 당선되기 전에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동성결혼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선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밀어붙이고 동성결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 추이가 2013년도 결혼보호법의 부분위헌 결정, 2013년도 5개 주의 동성결혼에 대한 상고를 각하 결정했고 2014년도 또 대법원의 개입을 그러자 이 사람들이 촉구한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 계속 항의를 해갖고 동성kö플 13명의 청원이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저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동성결혼을 금지한 이런 사계주의 그것은 위헌이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대법원에서도 심각한 판결이 나오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장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저기 아까 말하는 PC 정책이라고 하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정도라고 말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맹신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도 헌법재판소도 상당수가 다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위헌 판결이 나서 올라가 버리면 지금 있는 헌법을 누더기처럼 만드는 사법 적극주의적인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서 국민들이 연대해서 이걸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존 로버츠 그러나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적 취향이나 동성결혼의 확장에 대한 손해에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오늘의 결정을 기릴 것이다. 그러나 헌법을 기리지는 말아달라. 이 결정은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저런 선동선전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론에서, 언론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그런 비시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언론,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언론에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편 인권을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